보이스피싱 이야기 할머니의 위기.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 3층. 70대 중반의 김순떡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가을 아침의 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라디오를 켜고 간단한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5년.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름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셋. 큰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막내 아들 민수만 서울 일산에 살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을 간단히 먹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보이스피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 참 무섭네. 전화로 사람을 속이다니.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순떡이 왔네. 친구들의 환영을 받으며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윷놀이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옆동에 사는 박할머니 들었어요? 보이스피싱 당해서 2천만 원 날렸대요. 어머 세상에. 할머니들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진짜 많대요. 점심때가 되어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반찬을 꺼내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허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리리링.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재빨리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나야.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막내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지금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천천히 말해봐.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다가 큰 실수를 했어. 거래처 돈을 잘못 처리해서. 엄마,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해. 안 그러면 내가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구속될 수도 있다고. 뭐? 구속?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구속될 일이 생겼다니. 엄마, 지금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 변호사도 왔고 경찰도 올 수 있대. 정말 급해. 그리고 엄마, 내가 며칠 전에 엄마 통장으로 2천만 원을 보내놨어. 내 통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 돈까지 합치면 5천만 원 될 거야. 내가 내 통장에 돈을 보냈다고? 응, 급하게 보냈어. 은행 가서 확인해봐. 엄마, 부탁이야.
나 좀 살려줘. 전화 너머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덕 고객님이십니까? 저는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 김철수 조사관입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다수 감지되었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대포 통장이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네, 저희도 고객님께서 피해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개인정보를 도용한 겁니다. 최근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적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전에 손주 선물을 사려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옷을 샀는데, 아, 그렇군요. 아마 그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객님도 범죄 공범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럼 저도 감옥에 가는 건가요? 아니요. 고객님께서 협조만 잘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먼저 고객님 계좌의 모든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특별 안전계좌로 이체하시면 조사가 끝난 후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할머니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 아들 전화와 지금 이 전화. 둘 다 돈 이야기였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지금 제가 고객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큰일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고객님 계좌로 최근 2천만 원이 입금되었네요. 이것도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아들이 말한 그 돈이었습니다. 그게 제 아들이 보낸 돈인데요. 아드님이요?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민수요. 고객님,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아드님께서 최근에 이상한 전화를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안 됩니다. 고객님, 아드님도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고객님과 아드님 모두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이 통화 내용은 법적 효력을 위해 녹음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금융감독원 공식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럴듯한 공문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로고와 붉은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문서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고객님께서 은행에 가셔서 예금을 전액 인출하시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안전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혹시 은행 직원이 사용 목적을 물어보면 절대로 이 일에 대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은행 내부에도 협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새나가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냥 자녀 결혼 자금이라고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전화를 끊지 않고 연결된 상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다른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통장과 도장을 넣었습니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가는 내내 전화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날씨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고객님,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20분쯤 지나 할머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예금을 좀 찾으려고요. 네, 통장 주세요. 얼마나 찾으시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직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큰 돈이신데 무슨 용도로 쓰시려고요? 전화기에서 조사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자금이라고 하세요. 아들 결혼자금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아서요. 혹시 누가 전화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지는 않으셨죠?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세요. 절대 사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제 아들이 결혼해요. 다음 달에 결혼식이에요. 직원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10분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직원이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3천만 원입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할머니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고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편의점으로 가셔야 합니다. 편의점이요? 네, 편의점에 있는 ATM기를 통해서 안전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가까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편의점 한 구석에 ATM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앞에 섰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할머니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3천만 원 맞죠? 네, 맞아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란 할머니가 손을 떼고 뒤를 돌아보니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청년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전화기에서 조사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고객님,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조직 사람일 수 있습니다. 빨리 송금 완료하세요. 할머니, 혹시 지금 전화 받으면서 송금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할머니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누구요? 금융감독원이라고요? 그럼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확인해 봅시다. 찰칵.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제 말 믿으세요. 할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청년은 할머니를 부축해서 편의점 의자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미 송금하신 거 있어요? 아니. 마지막 버튼을 누르려다가. 휴, 정말 다행이다. 청년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보이스피싱 미수 사건 신고합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사기꾼에게 보낼 뻔했다니.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경찰은 상황을 듣고 즉시 할머니를 경찰서로 안내했습니다. 결 마이너스 진실과 회복. 경찰서에서 할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라고 전화한 사람, 금융감독원 조사관이라는 사람, 은행에서 돈을 찾은 일,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켜고 할머니의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거 완전히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그럼 처음에 전화한 사람도 우리 민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아드님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 범죄자들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합성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을 고용해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서도 완전히 위조된 겁니다. 진짜 금융감독원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사는 할머니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자료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는 이런 전화가 오면 무조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가족분들이나 우리 경찰에 먼저 연락하시고요. 네,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어르신, 지금 바로 아드님한테 전화하세요. 할머니는 급히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진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전화한 사람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민수야, 너 오늘 나한테 전화한 거 없지? 아니요, 전화 안 했는데요. 왜요?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엄마, 세상에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 어디 계세요? 응, 괜찮아. 경찰서에 있어.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들은 일산에서 노원까지 차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민수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들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는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할머니를 구해준 청년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큰 피해를 면했어요. 경찰은 할머니에게 앞으로 주의할 점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앞으로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해도 일단 의심하시고 다시 전화하세요. 그래야겠구나. 며칠 후 할머니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순떡이 요즘 왜 안 나왔어요?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나도 당할 뻔했어요. 절대로 전화로 돈 보내라는 말 믿으면 안 돼요. 친구들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경로당 게시판에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를 구해준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담아 청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을 뻔했어.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할머니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신고 덕분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감사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의 신속한 신고 덕분에 우리가 범죄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편취한 조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위기를 겪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서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도우면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할머니는 이제 매주 경로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당할 뻔했어요. 어느 날 동네 파출소에서 할머니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막내 아들 민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할머니를 찾아뵙니다. 엄마, 이번 주는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이상한 전화 없었어. 그렇게 할머니의 하루는 다시 평범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현명해졌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경로당에 나가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틈틈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합니다. 구청에서도 할머니를 초청해서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바빠요. 사람들한테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는 혼자 웃었습니다. 더 밝고 더 의미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은 전화 보이스와 사기 피싱의 합성어로 전화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범죄자들은 금융기관, 정부기관, 심지어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합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목소리 합성 등 더욱 정교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법 1. 기관 사칭형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을 사칭.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또는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협박. 공문서를 위조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전송. 핵심 실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은 절대 전화로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칭형 자녀, 손자 등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AI로 합성. 사고 났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송금 요구. 감정적으로 흔들어서 냉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 핵심 아무리 목소리가 같아도 반드시 알고 있던 번호로 재확인. 3. 대출 빙자형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 대출 전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 핵심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전에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4. 택배 쇼핑몰 사칭형 택배회사나 쇼핑몰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보상을 해드린다며 접근.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 보이스피싱의 심리적 수법. 범죄자들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공포 조성 지금 안 하면 구속된다. 범죄자가 된다. 시간 압박 지금 당장 해야 한다. 30분 안에. 고림 유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비밀로 해야 한다. 권위 이용 공무원, 전문가를 사칭하여 신뢰감 조성. 감정 자극 가족의 위기, 긴급 상황 등으로 판단력 흐림. 예방 방법. 즉시 의심해야 하는 신호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전화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진짜 공무원은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평소와 다른 번호로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알고 있던 번호로 재확인하세요. 직접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통화 중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즉시 전화를 끊으세요. 녹음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수법입니다. 진짜 기관도 녹음하지만 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응 방법.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고 말하고 끊으세요. 상대방이 끊지 못하게 막으면 100% 사기입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가족이라면 알고 있던 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 기관이라면 공식 홈페이지의 대표 번호로 전화하세요. 절대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나 이웃에게 상담하세요. 경찰 112에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하세요. 은행 이용 시 고액 현금 인출 시 은행 직원이 사용 목적을 물어보면 정확히 말하세요.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은행 직원에게 알리세요. ATM기에서 전화를 받으며 송금하지 마세요. 특히 주의해야 할 대상: 어르신들.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혼자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해드리세요. 청년층.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에 취약합니다. SNS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하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신 보이스피싱 트렌드: AI 음성 합성 기술. 실제 가족의 목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 단 몇 초의 음성 샘플만으로도 합성 가능. SNS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목소리 수집. 딥페이크 영상 통화. 영상 통화로도 사기를 칩니다. 실제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사용. 다단계 사기.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신뢰도를 높입니다.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차례로 전화. 기억하세요. 의심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99% 사기입니다. 급하게 서두르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미 당했더라도 부끄러워 말고 즉시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가족이나 경찰에 상담하세요. 작은 의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연락처: 경찰 신고 112,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1301. 이 이야기는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런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널리 알려 함께 조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 당장 주변 어르신들께 이 내용을 알려드리세요.